자, 우리 지금 관리회계의 단기 특수 의사결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특별 주문을 수락할 것인가, 그리고 부품의 자가 제조 또는 외부 구입 결정,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품 생산 라인에 폐쇄할 것인가 또는 유지할 것인가. 자,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봤는데,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자, 결합 제품의 추가 가공 결정입니다. 결합 제품을 추가 가공해서 판매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점에서 분리점의 상태 그대로 추가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것인가, 어떤 것이 회사에 더 유리한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여기 이제 결합 제품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 결합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가회계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원가회계에서 결합 원가의 배부해서 원가회계를 배울 때 결합 원가의 배부라는 이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단기 특수 의사결정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 결합 제품과 결합 원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결합 원가라고 하는 것은 결합 제품의 원가를 말한다. 결합 제품의 원가를 말한다. 그리고 그렇다면 결합 제품의 원가가 결합 원가인데, 또는 이 결합 제품의 원가 또는 결합 공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결합 공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자, 그것을 우리가 결합 원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먼저 여기서 결합 제품은 그럼 뭐냐? 결합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연산품이란 말도 쓰는데요. 자, 동일한 자원을 동일한 비율로 사용합니다. 동일한 자원에는 재료도 있고 뭐 사람의 노동력도 있겠죠. 기타 여러 가지 또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똑같은 자원을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양을 투입해서 똑같은 양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동일한 제조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른 제품들이 생산되더라 이겁니다. 서로 다른 제품들이 생산되더라. 원래 동일한 자원을 동일한 양과 비율로 동일한 제조 공정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제품도 당연히 똑같은 제품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생산 결과 제품은 서로 상이한 다른 제품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똑같은 자원들이 들어갔고 똑같은 공정에서 생산을 했는데 제품은 다른 제품들이 나오네? 자, 그런 제품을 우리가 결합 제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동일한 제조 공정을 통해서 생산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제조 공정을 우리가 결합 공정 이렇게 말합니다. 즉 결합 제품이 생산되는 공정입니다. 결합 공정 그렇게 말하고, 여기서 상이한 제품이 생산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상이한 제품, 그게 바로 이제 결합 제품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결합 제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주산품이 있고 하나가 이제 또 부산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수익의 비중도 그리고 큰 제품을 우리가 주산품이라고 하고, 그런 주산품이 아닌 것은 이제 부산품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합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산품 그리고 부산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공정이 있어요. 자, 이 공정을 우리가 결합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결합 공정을 통해서 우리 자원이 투입이 되죠. 자원을 사용하고 소비하게 됩니다. 이 결합 공정에서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소비하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자원을 사용 소비한다면 어떤 자원이냐? 재료도 있고 사람의 노동력도 있고 뭐 기계 설비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들을 사용 소비하게 됩니다. 이 결합 공정에서. 자, 그러면 당연히 자원을 사용 소비하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원가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게 바로 결합 원가가 됩니다. 즉 결합 공정에서 결합 제품을 생산하는데 자원을 사용 소비하게 된다. 그래서 그 원가를 우리가 결합 원가 이렇게 부른다. 자, 이제 결합 공정에서 자원을 사용 소비해서 즉 결합 원가가 투입이 되어서 드디어 제품이 생산되어서 나옵니다. 자, A 제품, B 제품, C 제품 이렇게 이제 생산되어서 이제 생산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 결합 공정의 끝에서 제품이 서로 다른 제품이 분리되어서 나온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분리점 이렇게 말합니다. 분리점. 즉 분리점이 되면 결합 공정의 분리점이 되면 서로 다른 제품이 이제 분리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ABC 제품이다 이거예요. 서로 다른 제품으로 분리되어서 생산되었죠. ABC다. 자, 이 ABC 제품을 우리가 결합 제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합 제품. 자, 여기서 분리점이 되어서 결합 제품이 이제 생산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결합 제품의 이제 예로는 어떤 게 있냐? 소고기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자, 그래서 안심, 뭐 등심, 갈비, 내장, 소가죽, 뭐 등등등 해서 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제품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원유를 통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등등등 해서 이제 생산되어서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천연 LPG를 가지고 부탄, 에탄, 프로판 등등등 해서 생산되어서 나오는 경우, 자, 이게 바로 결합 제품의 예가 되겠습니다. 예가. 자, 그러면 이제 결합 공정, 결합 제품, 결합 원가. 자, 이게 뭐다? 분리점까지 이게 뭐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때 이제 결합 원가는 그럼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 거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이 결합 공정에서 자원을 사용 소비하면서 결합 원가가 발생합니다. 자, 이 결합 원가가 1,000원이라고 생각해 봐요. 결합 원가가 1,000원인데 분리점에서 ABC 제품으로 이제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ABC 제품, 서로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의 원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원가는 지금 이 1,000원이라는 결합 원가예요. 그럼 이 1,000원의 결합 원가를 통해서 제품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각 제품의 원가가 얼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추적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직접 추적할 수 있느냐? 추적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접 추적해서 ABC의 원가가 얼마다 하는 것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제품의 원가는 추적 가능한가? 추적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직접 추적해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결합 원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진다? 간접 원가의 성격을 가진다. 자, 우리가 원가회계에서 배웠지만 이런 간접 원가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인위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배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배부의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이 결합 원가는 배부하는 겁니다. 배부. 그래서 이 결합 원가의 배부는 결국 제조 간접 원가 배부의 어떤 특수한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원가회계에서 다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합 원가를 각 제품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배부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결합 원가는 간접 원가구나. 즉 ABC 제품에 대해서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다. 간접 원가의 성격을 가진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추가 가공 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추가 가공 원가. 자, 추가 가공 원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런 결합 제품이 있어요. 특정한 결합 제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특정한 결합 제품 중에 A라는
결합 제품을 분리점에서 A가 나왔죠. 이걸 A를 분리점에서 바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A를 추가적으로 더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가공한다는 것은 거기에 또 자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공 원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공 원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전환 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어쨌든 이 가공 원가, 전환 원가가 추가적으로 더 투입이 되어서 자, 200원의 가공 원가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서 자, A 플러스라는 제품을 생산해서 이 A 플러스를 판매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추가 가공 후 판매가 되겠습니다. 추가 가공 후 판매. 그러면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려면 200원만큼의 추가 가공 원가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이 200원의 추가 가공 원가가 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럼 이 추가 가공 원가는 어떤 성격이냐? 자, 추가 가공 원가는 자, 이 200원의 원가는 분명히 A 플러스의 원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A 플러스의 원가다. 즉, 추가 가공 원가는 특정한 제품에 추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추적할 수 있다. A 플러스의 원가로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추가 가공 원가는 간접 원가가 아니고 A 플러스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직접 원가의 성격을 가진다 라고 우리가 이미 원가회계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합 원가의 성격, 추가 가공 원가의 성격 다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원가의 배부 방법으로 우리가 원가회계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 물량, 즉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해서 결합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 물량기준법 또는 생산량 비례법으로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상대적 판매가치법. 이 상대적 판매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를 가지고 그에 비례해서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그겁니다.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 여기서 말하는 판매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산된 전량이 판매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때의 매출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의 매출액을 말하는 거다. 전량이 판매된다고 가정하고 구한 그 매출액,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적 판매가치법이다 이겁니다. 자, 순실현 가치법이라고 또 우리가 또 중요한 내용으로 배웠습니다. NRV법, 순실현 가치법, 다음에 균등 총이익률법 또는 균등 매출 총이익률법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네 가지를 결합원가의 배부 방법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원가회계에서 별도로 결합원가의 배부해서 이미 강의가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가회계에서 결합 제품과 관련한 부분 배웠던 내용을 핵심적인 키포인트 위주로 먼저 한번 봤고요. 복습을 했고, 이제 관리회계에서 말하는 단기 특수 의사결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결합 제품을 자, 추가 가공해서 판매할 거냐, 또는 그냥 추가 가공하지 않고 분리점에서 바로 판매할 거냐, 어떤 것이 회사에 더 유리한가 하는 것을 자,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래요. 자, 첫 번째 대안은 뭐냐? 지금 결합원가, 결합공정에서 1,000원의 결합원가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발생했어요. 그래서 자, 분리점에서 자, ABC 제품이 나왔습니다. ABC 제품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그래서 이 1,000원이라는 결합원가가 어떻게 배부되었느냐?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뭐 생산량 비례법이든 뭐 상대적 판매 가치법이든 NRV법이든 간에 어쨌든 그 중에 어떤 한 방법을 가지고 이 결합원가를 배부했는데 A에 100원, B에 500원, C에 400원 이렇게 배부가 되었다 이겁니다. 배부. 결합원가가 배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 자, 이 A를 결합원가 100원이 지금 배부가 되었죠? 이 A를 분리점에서 바로 판매하는 겁니다. 분리점에서 분리되어 나온 상태 그대로 바로 판매한다. 그럼 이 경우에는 판매 가격이 얼마냐? 판매가가 150원이다. 150원.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분리점에서 바로 판매한다면 그냥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을 해봐요. 그럼 매출액이 얼마가 됩니까? 150원에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액은 150원이 되는 거고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원가가 얼마예요? 지금 원가 100원짜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매출 원가는 자 1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의 이익이 나오냐? 50원의 이익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즉 이 대안 1에서는 이 회사는 50원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 2. 두 번째 대안은 뭐냐? 자,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A에 지금 결합원가 100원이 배부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A를 추가 가공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가공 원가가 또 들어갑니다. 추가 가공을 하니까 원가가 또 들어가겠죠. 추가 가공 원가가 50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얼마에 판매할 수 있냐? 자, 아까보다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가공을 해서 A 플러스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하면 자, 이걸 판매하면 250원에 판매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겠습니까? 더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죠? 더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판매를 할 겁니다. 한마디로 더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추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250원에 판매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까 분리점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150원에 판매했죠. 이번에는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면 250원에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면 자, 이 상태 그대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매출액은 250원 나오고요. 매출 원가는 얼마 나올까요? 자, 원래 A 제품에 배부된 결합원가가 100원짜리가 있었고 추가 가공하느라고 50원의 원가가 더 들어갔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150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익은 얼마가 나올까? 100원의 이익이 나오겠죠. 자, 대안 1이 있었고 대안 2가 있었습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첫 번째 대안은 뭐였습니까? 분리점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거였습니다. 이때는 자, 매출액이 150원, 이 결합원가가 배부된 게 150원, 추가 가공 원가는 없었죠. 당연히 추가 가공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얼마의 이익이 나왔냐? 50원의 이익이 나왔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안은 추가 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출이 250원, 결합원가 배부된 건 똑같이 100원이었어요. 추가 가공 원가는 50원만큼의 추가 가공 원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 이 150원이 이제 매출 원가가 되었죠. 그래서 얼마의 이익이 나왔냐? 100원의 이익이 나왔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경우에 결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이익을 비교하는 거예요. 50원의 이익, 100원의 이익. 그럼 어떤 게 이익이 더 큽니까? 두 번째가 이익이 더 크죠.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회사에 더 큰 영업이익을 남긴다. 당연히 대안 2를 선택해야죠. 자, 그게 바로 총액접근법적인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총액접근법의 사고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자, 만약에 분리점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추가 가공 후 판매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증가하냐? 증분을 보자 이거예요. 증분. 매출의 증분은 즉 100원입니다. 분리점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자,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면 100원만큼 내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매출액의 증분 100원,
자, 결합원가는 증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합원가는 증분이 없어요. 그죠?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나 아니면 분리점에서 판매하나 결합원가가 100원의 결합원가가 배부된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결합원가는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겁니다. 결합원가는 증분이 없다. 0이다. 자, 추가 가공 원가는 당연히 추가 가공하지 않는 것을 추가 가공하게 되면 추가 가공 원가가 당연히 더 증분이 있겠죠. 50원만큼의 증분이 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익의 증분이 생긴다? 증분 이익은 50원만큼의 증분 이익이 생긴다. 즉 50원만큼 이익이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50원에서 100원으로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익은 50원만큼 더 증가하는 거죠. 그 말은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면 이익이 50원만큼 더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 가공해서 판매해야죠. 그게 더 이익이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증분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증분 접근법.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면 우리는 이 증분 접근법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결합원가가 이렇게 회색으로 해서 잘 안 보이게 들어갔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결국 증분 접근법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결합원가는 증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합원가 배부된 금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증분 접근법. 자, 증분 접근법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증분 수익에서 증분 원가를 빼서 증분 이익을 구하는 거죠. 그럼 증분 수익은 뭡니까? 결국 추가 가공할 경우에 매출액이 얼마나 증분이 있느냐,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게 이제 증분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죠? 증분, 우리 앞의 경우, 그 앞의 경우를 보면, 간단하게 본 예시를 보면, 추가 가공하면 250원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 분리점에서 판매하면 150원에 판매하니까 결국은 추가 가공하면 100원만큼 매출액이 더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증분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증분 원가는 뭐냐? 우리 앞에서 봤죠. 증분 접근법을 할 때 결합원가는 증분이 제로였습니다. 결합원가 배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뭐만 생각한다? 추가 가공 원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자, 추가 가공 원가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추가 가공을 할 경우에는 50원의 원가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100원의 수익이 추가로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50원의 원가가 추가로 원가가 발생한다. 그러면 증분 이익은 얼마? 50원의 증분 이익이 발생한다. 즉 이익이 50원만큼 더 증가한다. 뭐 하면?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면.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 가공 후 판매하면 50원만큼의 이익이 증가한다. 따라서 추가 가공 후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사가 있는데요. 하나의 공정에서 결합 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A 제품은 추가 가공하지 않고 분리점에서 그냥 즉시 판매한답니다. 이건 뭐 의사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는 추가 가공해서 판매할 판매차가 없으면 굳이 추가 가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점에서 그냥 즉시 판매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B하고 C 제품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B하고 C 제품은 자,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할 수도 있고, 자, 이게 첫 번째 대안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가공을 해서 B- 또는 C-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안입니다. 한마디로 B하고 C는 분리점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결합 제품의 상태 그대로 판매할 수도 있고 추가 가공을 더 해서 더 고급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B-C-를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할 수도 있다. 자, 선택지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B하고 C는. 자, 단기의 결합 원가가 10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된 전량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생산과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자, ABC가 있는데 생산량은 1000톤, 300톤, 400톤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가공 원가. 자, A는 분리점에서 즉시 그냥 판매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추가 가공 원가가 발생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 B-로 추가 가공을 한다면 10만 원의 추가 가공 원가가 발생하는 거고 C에서 C-로 추가 가공한다면 5만 원의 추가 가공 원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리점 판매 가격. 만약에 분리점에서 그대로 그냥 판매를 하면 A는 1,500원, B는 700원, C는 350원에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A, B, C 이제 이 상태로 분리점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1,500원, 700원, 350원이고 추가 가공 후 판매 가격. A는 아예 추가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A는 추가 가공 판매 가격은 당연히 없죠. A는 이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B-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원래 700원이던 것을 1,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C를 C-로 판매하면 원래 350원에 판매하던 거를 500원에 판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우리가 분석하고 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B와 C 제품의 추가 가공 여부를 결정하시오. 그러니까 추가 가공해서 판매할 건지 분리점에서 그대로 판매할 건지 그래서 결정을 해봐라 하는 겁니다. 자, B를 먼저 보겠습니다. B를. 자, 정분 수익. 자, B는 자,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면 얼마만큼의 정분 수익이 생기냐? 판매 가격이 자, 톤당 1,000원입니다. 이게 이제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격이고 아니죠. 1,000원이 추가 가공해서 판매할 때의 가격이고 700원이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죠?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격, 추가 가공하고 나서 판매할 때의 가격. 자, 일단 300원만큼의 가격이 더 상승합니다. 그죠? 가격을 더 높이 우리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 몇 톤을 판매하냐? 300톤을 판매하게 된다 이겁니다. 톤당 가격이니까 곱하기 300톤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정분 수익은 9만 원만큼의 정분 수익, 즉 수익이 더 증가한다 이겁니다.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면. 자, 그 다음에 정분 원가는 얼마냐? 자, B 제품의 추가 가공 원가가 얼마였습니까? 추가 가공 원가가 10만 원이었죠. 자, 수익은 9만 원 증가하는데 원가는 10만 원 증가하네요. 추가 가공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면 더 손해겠죠. 그죠? 그래서 정분이익은 마이너스 10,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즉, 이거보다 작게 나오죠. 그 말은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면 오히려 10,000원만큼 이익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B 경우에는 추가 가공 후 판매하면 10,000원의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따라서 추가 가공하지 않고 분리점에서 그냥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B는. 자,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하는 거냐? C는 정분 수익. 자, 얼마만큼의 수익의 정분이 생기냐? C의 경우에는 자, 추가 가공해서 판매할 때 500원에 판매할 수 있고 분리점에서 그대로 판매할 때 350원에 판매할 수 있어요. 자, 150원만큼 가격은 더 높게 팔 수 있는데 총 400톤을 판매하게 되는 거니까 자, 톤당 가격
상승분이 있으니까요. 증분 수익은 얼마로 계산되냐? 6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증분 원가는 자, C 제품을 추가 가공하는데 얼마만큼의 추가 가공 원가가 들어간다. 증분 원가가 들어간다. 자, 추가 가공 원가는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의 원가를 더 추가시키면 6만 원만큼 수익이 더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얼마만큼 이익이 더 발생한다? 얼마만큼 자, 만 원의 이익이 더 발생한다. 추가로 발생한다. 증가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은 결국 추가 가공 후 판매하면 만 원의 이익이 더 증가하게 된다.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분리점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추가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회사에 만 원의 이익을 더 안겨준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C 제품은 추가 가공 후 판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B하고 C 제품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각각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결합 제품에 대해서 추가 가공 후 판매할 것인가 또는 분리점에서 그대로 판매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를 우리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